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유학 전문가 유학TV 박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유학을 한 25년 동안 오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 소식이 아니라 한국 국내 수능을 본 경험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삼수는 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제가 수능을 본 엄마로서 제가 직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정보를 좀 제공했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는 작년에는 수능을 볼 때 그 아이를 전사고를 보냈었어요. 전국형 자사고를 보내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서 그때는 학교에서 도시락도 싸주고 그리고 전체 도시락을 한꺼번에 싸줘요. 도시락을 싸주고 차량을 대절을 해서 아이가 시험 보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도시락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학교도 자기가 알아서 기숙사에서 바로 갔기 때문에 그냥 전날 얼굴 한번 보는 게 다였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집에서 이제 시험을 재수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 보니까 안 떨렸는데 두 번째는 많이 떨렸었어요. 이제 집에서 도시락도 싸주고 아이가 첫 번째 작년에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준 도시락이 좀 부실했나 봐요. 본인이 좀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번에 도시락을 두 개를 본인이 정해가지고 반찬이랑 국이랑 다 정해가지고 그거를 도시락을 두 개나 싸준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저희가 아이 시험을 서울고에서 봤거든요. 집은 이제 도곡동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아빠가 저녁에 가봤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당일날 미리 여유있게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차가 막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막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좀 긴장되고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을 보러 갈 때는 좀 미리 정말 한 뭐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미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막혀서 가는 동안 잘 도착했지만 많이 긴장했었어요. 주변에서 수능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수능 예배가.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사랑의 교회도 수능 예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가 궁금해서 한번 이제 애기 아빠한테 저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아이는 수능장에 넣고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왜냐면 그 서울고등학교가 가깝잖아요. 집으로 오는 길이니까 사랑의 교회 내려달라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렸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수능 교시가 1, 2, 3, 4 저는 수능 교시가 몇 교시인지도 모르고 산 사람인데 1, 2, 3, 4 교시인데요. 교시 막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그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봅니다. 다른 목사님, 네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국어 시간에 해당하는 예배, 수학 시간에 해당하는 예배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9시 반부터 보는 거잖아요. 예배당이요. 메인 예배당이 아니지만 사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예배당에 제가 얼핏 보기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조부모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제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는 중간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김밥도 주시고요. 차도 주시고 간식도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는 가고요. 저 혼자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아침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종일 보는 거잖아요. 수능을. 그 네 타임을 제가 예배를 다 봤어요. 중간에 가고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앉아서 열심히 예배하시는 거 보고 학부모 기도회 보이세요? 학부모 기도회 여기 아이들 이름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저희 아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1교시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 쉬는 시간에 맞춰서 엄마들 아빠들도 쉬거든요. 한 학부모님이 정말 딱 주저앉아서 정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막 오열하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무슨 일이 있나? 큰 일이 있으셨나? 너무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봤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아이가 이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종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2교시부터는 시험을 못 보게 했다고. 그래서 너무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 막 우는 걸 보면서 너무 진짜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아이한테 전화 안 오는 게 다행이다. 진짜 아이가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마치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그냥 마쳤습니다. 주변에서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시험을 잘 봤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재수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쉽지가 않고 올라도 많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아이는 삼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왜냐면 내년에 입시가
한번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거든요. 아이들 입시가. 근데 이제 제가 캐나다 유학 원장이잖아요. 제가 봐는 수많은 학부모님들, 캐나다 조교학 간 학생들, 그분들은 한국의 수능을 보지 않죠. 왜냐면 캐나다를 가시면 캐나다 입시가 참 쉽거든요. 캐나다 대학을 굉장히 잘 가시고 명문대학 가시고 과도 굉장히 잘 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캐나다 대학이 아니더라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영어권 대학으로 굉장히 잘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으로 송도에 있는 그 미국 대학교들, 분교들 많잖아요. 그 대학교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쪽으로도 가고 또 한국에 수시로 또 입시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저처럼 마음이 힘든 시간을 안 겪으셨겠죠.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마음은 힘들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오래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뭐 어차피 끝난 거니까 더 이상 이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저희 아들한테 그래서 제가 캐나다 유학을 추천했거든요. 엄마 믿고 한번 캐나다 유학 가봐라. 가보자. 근데 이 아이는 자기는 한국 대학만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 대학교 이름을 쭉 얘기를 해도 토론토 대학, 뭐 맥마스터, 퀸즈, UBC 이렇게 대학을 얘기를 해도 그 대학이 이 아이한테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쭉 하고 아들아 캐나다 가서 지금 네가 캐나다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의 정말 명문대학들하고도 견주어서 진짜 전혀 뒤지지 않는 랭킹이 높은 대학이고 이 대학을 나온 다음에 네가 원한다면 정말 그때서 더 열심히 해줘서 공부에 학업에 뜻이 있다면 대학원을 한국에 있는 대학원, 미국, 호주 다른 대학원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캐나다 유학원을 하니까 한번 캐나다 대학을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요거 결정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저로서도 참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수능 보신 분들, 재수하신 분들, N수하신 분들 정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진짜 답답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물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아니에요. 가봐서 여기서 편입도 해보고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또 수능을 다시 보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아이하고 많이 상의하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저 같은 캐나다 유학원에 연락을 주셔서 캐나다만 전문을 하는 유학원에 주셔서 캐나다 대학을 한번 입시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컬리지를 통해서 캐나다 컬리지를 통해서 유니버시티 가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캐나다에 있는 국제사립고등학교를 가서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다시 마치고 대학교를 1학년부터 가는 방법을 저희 아이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면 컬리지를 가서 유니버시티를 가게 되면 컬리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받고 다시 3학년을 갔을 때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적응을 해서 있는 3학년도 올라간 학생인데 다른 환경에 컬리지에서 있다가 유니버시티를 가는 경우에는 또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3학년 학생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는 시기가 늦어지긴 하지만 아이한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내년 2월부터 국제사립고등학교로 공부를 하면 후년 9월에 네가 하는 그 열심히 하는 정도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잘 따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많이 두려웠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아이들만 보내는 게 정말 과연 맞는 길인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뭐 주변에 보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아이들만 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제 또 큰애 많이 컸고요.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가 생활하면서 중간에 어학연수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컬리지를 유학 후 이민 가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도전을 인생에 전환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잖아요. 남자이다 보니까 군대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을 또 잘 어느 시기에 가는 게 좋을지 한번 학교를 다니면서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재수하고 또 현지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다시 또 대학을 가는 게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긴 하지만 또 인생 길잖아요.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게 나중에 또 어떻게 결과로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또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이유로 캐나다를 가시나요? 보내시는 분도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혼자 가는 학생들도 있고 혼자 유학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고 또는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날 계기가 돼서 내가 좀 캐나다에서 외국을 좀 살아봐야겠다. 한국에서 좀 벗어나서 캐나다 가서 내가 한번 직업을 갖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려면
반드시 캐나다에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단순히 워홀비자로 가서 살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런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고요. 다양한 분들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캐나다 유학 준비를 도와드리는 캐나다 유학원 원장입니다. 저희 아이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왔죠. 20대 중반에 갔다 왔고, 그 경험으로 캐나다 유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저가 인생의 후반기에 아이들이 캐나다 유학을 생각해서 또 가게 되리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국내 대학을 이 아이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아이들이 원하게 돼서 또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